그러면은 인플루언서 한 명당 매출이 좀 어느 정도 되나요? 굉장히 러프해요.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조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조금 작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몇십만 원 정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억대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억대가 어느 정도 기간 안에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지금. 일주일 안에 억대요? 그럼요. 와, 네. 대단하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엠마. 저는 피몽쉐 브랜드에서 일하고 있는 신디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피몽쉐에서 브랜드 디렉터이자 또 이사를 맡고 계신 신디님을 모시고 왔는데요. 너무 마케팅을 또 잘하고 계세요. 마케팅 고수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초대를 해봤습니다. 한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테틱 전문 브랜드 피몽쉐에서 상품 개발과 브랜드 매니징을 하고 있는 신한나입니다. 브랜드 디렉터, 그러니까 신한나 브랜드 디렉터라고 해서 제가 제 예명을 제안해 주셔가지고 신디라고 예, 너무 그렇게 잘하신 것 같아요. 지어봤습니다. 신디라고 불러주세요. 브랜드 디렉터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우선 브랜드 디렉터는 그 브랜드의 컨셉, 그러니까 즉 브랜드의 생각이 고객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브랜드 관리를 하면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그러한 직업이에요. 네. 엄청난 일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직접 이제 제품도 기획을 하시고 네. 또 직접 제작도 하시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또 되게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하고 계신데 어떤 마케팅 활동을 주로 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사다 보니 PR은 기본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을 같이 겸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막 딥하게는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큰 대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하지만 좀 골고루 잘 분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가장 효과를 보셨던 마케팅 방법이 인플루언서 공구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가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인플루언서 공구는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됐나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인플루언서 공구를 하고 싶어 하는 브랜드는 아니었었어요. 왜냐면 브랜드 포지셔닝 자체가 저희가 온라인 쪽으로 메인으로 만들어졌던 약간 그런 유통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플루언서 쪽은 이렇게 유념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피부관리실에서 저희 제품을 경험을 해보시고 효과를 좀 보신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제 많이 본사로 제안을 주셨던 케이스가 많았었거든요. 너무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브랜드가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써보고 이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역제안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에이전시 없이 다이렉트로 하는 경우가 저희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잘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출이 잘 나왔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인플루언서 한 명당 매출이 좀 어느 정도 되나요? 굉장히 러프해요.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조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조금 작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몇십만 원 정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억대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억대가 어느 정도 기간 안에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진행. 일주일 안에 억대요? 그럼요. 와, 네. 대단하시다. 네. 그럼 보셨을 때 매출이 많이 나오는 인플루언서랑 좀 매출이 잘 안 나오는 인플루언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이게 제가 사실 되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굉장히 경험이 한계가 있잖아요. 되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제가 그냥 느낀 그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매출이 잘 나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브랜드사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만들었는지, 왜 브랜드를 런칭했는지, 그러니까 브랜드사의 그런 생각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가 되게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스펙만 가지고 세일즈 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스펙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그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랑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럼 또 직접 오셔서 제품도 체험해보고 이거 왜 만들었냐 이런 것도 질문 다 하시고. 그럼요. 그리고 또 컨텐츠로도 만드시죠, 그걸. 그럼요. 생각의 결이 좀 잘 맞는 분들이 결국에는 제품을 좋아하고 그거를 나를 좋아해주는 팔로워분들한테도 이타적인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 파는 게 아니라 좋은 가격에 같이 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스스로 욕심도 좀 덜하고 더 혜택을 우리 팔로워분들한테 나눠주고 싶어요라고 하는 오히려 역으로 좀 그렇게 제안하는 경우도 되게 많네요. 그리고 또 제품을 선택하는 그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제 피몽쉐 브랜드가 실질적으로 에스테틱 전문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연구 개발하는 피부 타켓이 예민, 민감, 트러블이 메인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라인업이 잘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제품이 잘 맞는 분들 역시도 그 피부 질환이라든지 피부에 대한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 분들이 이제 효과를 보시고 그거를 이제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팔로워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개하는 형태로 조금 일관성 있게 가는 경우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을 이 그렇죠. 제품을 써서 그렇죠. 완화가 그렇죠. 된 걸 경험하고 네. 이걸 너도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럼 그러니까 친한 친구한테 어. 막 왜 이타적인 뭐 오지랖 넓게 막 이거 너도 써봐 너 약간 어. 이런 마인드?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달라요. 네. 네. 그래서 뭐 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제품이 막 너무 좋다라는 얘기는 사실 상세 페이지나 이런 데 많이 나와 그렇죠. 있잖아요. 굳이 네. 그걸 인플루언서 SNS 계정에서 막 특허낸 제품 막 이러면서 막 맞아요. 그거 도배된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실제 네. 살아있는 어떤 네. 경험담이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팔로워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플루언서 분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사실 같이 공감하고 경험하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요. 본사에서 제안한 루틴이 아니라 그런 인플루언서 분이 이제 사용을 하시면서 본인의 이제 어떤 효과를 본 그러한 뭔가 구성이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나 그러한 생각들을 제안하시는 분들은 팔로워분들이 제품을 떠나서 그렇게 전체적인 거를 다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재밌다. 그러니까 그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배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제품을 자기가 알아서 나 이거 해가지고 이게 세 개 쓰니까 그렇죠,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뭐야 이렇게 지금 오히려 저희도 이제 몰랐던 거를 인플루언서 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또 그 경험을 저희도 같이 쉐어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되게 재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품이 스펙을 따라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플루언서 분들의 경험의 가치를 공유받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그 경험의 가치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것 중에서 도구일 뿐인 거죠, 화장품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제가 되게 네. 많이 느끼는 게 이미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유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경험치를 그렇죠. 녹여내서 이제 스토리텔링하는 그게 중요한 기획자들이라고 것 같아요. 생각이 맞아요.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그 약간 브랜딩을 잘한다는 게 기획자적인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좀 그럼 어떤 식의 구성을 해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다 보니까 또 셀러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마진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마진이라고 하는 거를 회사와 쉐어가 좀 더 포기를 하고 그거를 이제 할인이나 할증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에게 좀 더 줄 수 있는 베네핏으로 녹여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의를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랑 본사랑 이제 브랜드랑 같이 해서 고객들한테 그 혜택을 오히려 드리는 형태로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고객들 다 알아요. 어. 알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구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어떤 인플루언서들이랑 협업을 또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세요? 처음에 초창기 때는 저희와 결이 잘 맞는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 비슷한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에는 생각의 그러한 방향?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고자 하는 삶의 가치에 대한 뭔가 그 접점이 있고 우리랑 결이 맞다. 그러니까 비주얼은 좀 2차적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화장품이라고 하는 피부와 어떻게 보면은 화장품 간의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막 과도하게 B&A를 막 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의 이렇게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화장품이라고 하는 거는 죽을 때까지 발라야 되기 때문에 질리지 않아야 되고 피부가. 그리고 저는 자극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생각의 결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런 다들 이렇게 인플루언서랑 해보면은 그런 철학을 막 갖고 계신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요. 생각보다 브랜드사가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맞아요 라는 이 리액션이 있는 분들이 오시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이미 저희 예를 홈페이지라든지 저희 기본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생각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만났을 때 좀 더 그게 시너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나도 인플루언서 성장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브랜드한테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 한번 좀 팁을 주신다면. 내가 예를 들면은 판매하고 싶은 화장품 이전에 내가 사용해보고 싶은 제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하다. 그 브랜드사의 생각이 결국에는 이제 컨셉과 처가락으로 녹아들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 화장품이 이래야 해라고 하는 본인의 조금 생각? 예를 들면 화장품은 뭔가 효과가 좋아야 돼. 아니면 화장품은 뭔가 좀 순해야 돼.
뭔가 이거에 대한 명확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브랜드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제품을 만들었는지. 너무 중요하다. 네. 무슨 생각으로 이 제품 기획하셨어요? 뭐 이렇게 그렇죠. 질문하는 거죠. 이런 것들, 레퍼런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단순히 제품을 떠나서, 그러니까 브랜드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은 두 번째고, 저는 결국에는 브랜드인 거. 왜냐면은 제품들은 브랜드 생각 안에서 뻗어나오는 하나의 매개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보다는 그 브랜드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철학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브랜드 철학이 어떻게 되시나요? 묻고 그렇죠. 어떻게 하다 이 제품 기획하시게 그렇죠. 됐나요? 또 뭐 물어봐야 그렇죠. 될까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품은 무엇이냐. 이 브랜드가 막 예를 들면 SKU가 많잖아요. 네. 잘 판매가 되는 제품들도 있지만 잘 판매가 되진 않지만 브랜드사 쪽에서 가지고 있는 시그니처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잘 판매가 되는 아이들은 왜 판매가 잘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소비자 니즈가 맞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시그니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브랜드 생각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조금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좀 더 내가 잘 팔 수 있는 제품이 좀 선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시그니처 제품 물어보는 거.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대표하는 해주셨네요. 제품. 자, 그러면은 보셨을 때 인플루언서의 어떤 게시물이 좀 기억에 딱 오랫동안 남았다는 게시물 혹시 있으세요? 인플루언서 분이랑 그다음 회사의 마케터 분이 이제 미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화를 했었던 그 대화의 내용 중에서 그 인플루언서 분이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던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그 게시물에다가 이제 기록을 해주셨던 경우가 계셨어요. 신니님이랑 보고 난 그 후에 후일담을 거기다 쓰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팅을 하고 났을 때 브랜드사의 생각을 제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놓치지 않으시고 저는 그게 굉장히 감동스러웠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원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철학을 어떻게 딜리버리 할까가 정말 저희는 진짜 고민이에요. 그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진정성이 있다고 저희도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품을 소개할 때도 그냥 이 제품 좋아 이게 아니라 이 제품 만든 사람을 내가 직접 만나봤는데 맞아요. 와, 이 사람이 진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더라. 정말 맞아요. 대단한 것 같아. 맞아요. 만나보니까 더 매력 있어. 막 맞아요.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그쵸. 그게 진정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그 공구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고 공구가 끝나면은 배송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은 자체 배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본사에서 이제 배송을 위탁으로 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컨디션에 따라가지고 이제 수수료 자체가 좀 달라요. 예를 들면은 자체 배송을 하시는 분들은 공구가 끝나야지만 이제 한 번에 그쪽으로 물건을 저희가 보내서 이제 수량에 맞게 보내겠죠? 그러면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배송을 하시는 경우. 근데 본사가 배송을 하는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매일매일 저희가 수량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바로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보통 공구 기간이 일주일 정도인가요? 3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짧게는 이틀, 3일에서 길게 하면은 뭐 일주일에서 뭐 한 열흘도 있으세요. 네. 그렇군요. 그럼 그게 끝나고 나서 주문을 그 배송 맡길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직접 보낼 수도 있고,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자체 물류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공구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수량이 딱 카운팅이 되잖아요. 그거를 저희한테 이제 주시면 저희가 그 수량을 보내드리고, 이제 그거를 본인들이 이제 배송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배송이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매일매일 그 기록이 저희가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매일매일 체크해서 저희 물류에서 이제 배송을 해드리고 있죠. 그럼 인플루언서 홈페이지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희망시 홈페이지에서 판매할 수도 있고 이런 건가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물류를 이용을 해야 되는 경우는 저희 몰에서 대부분 다 운영이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인플루언서와의 관계가 되게 완전히 협업 관계가 되겠어요. 그렇죠. 단순히 예를 들면은 뭐 유통 채널의 하나로서 저희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거의 뮤즈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브랜드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사에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관리하고 있죠. 그럼 그분들이 또 이렇게 제품을 기획할 때에도 영감을 좀 주시나요? 많이 주죠. 왜냐하면 저희는 회사 내에서만 이제 있다 보니 시장의 트렌드나 소비자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감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소비자가 원하는 니즈를 또 저희한테 또 커뮤니케이션 딜리버리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 그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주시는 되게
고마운 브릿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플루언서가 만약에 피몽쉐랑 협업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직접 그냥 컨택을 하시면 돼요. 정말로 피몽쉐 브랜드를 좋아하신다. 피몽쉐가 하고자 하는 생각에 공감한다. 라고 너무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품을 이제 써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사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어요. 그 계정으로 DM을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또 본사에 한번 오셔가지고 또 서로의 생각을 또 공유를 하면서 또 진행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디님도 계정을 여셨잖아요. 네. 어떤 콘텐츠들을 주로 올리고 계신지 좀 알려주세요. 제 계정을 오픈을 한 거는 결국에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브랜드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 개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고객들한테 전하고 싶은데 결국에는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이 직접 이거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지만 이게 전해지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 계정을 오픈을 하게 되었고 원래는 이제 회사 내에서 제가 하고 있는 그러한 제품 개발이나 브랜드 매니징을 하면서 저의 생각들을 좀 담아낼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러면서 제품에 대한 하우투, 예를 들면 제품을 사용하면서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는 그러한 역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사실 어려워요. 신디님을 뵙자마자 했던 말이 직접 계정 만들어서 하세요. 이 네. 얘기를 엄청 했어요. 왜냐면 이 미모에 인스타 안 하는 거는 직무유기다.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저도 아날로그 세대잖아요. 꽤 잘하고 계세요. 요새 인스타 가보면은. 네, 그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계정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건지. 비주얼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때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소통에 대한 진정성?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서 아직도 고민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정말. 네,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딱히 네.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근데 또 그게 엄살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또 네.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죠?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천천히 좀 차근차근 포기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약간 제가 새로운 경험이었었는데 그래도 우선은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선생님 뵈니까 또 대표님 뵈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안녕! 안녕.